좋아요. 반가워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습니다. 이 단어 문제 단톡방에다 올려줬는데 그 문제들은 이따가 좀 이따 풀어볼 테고 일단 개념 한번 쭉 훑어볼게요. 개념 한번 쭉 훑어보고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자, 우선 빨리빨리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우리 기권, 대기를 구성하는 성분들 특히 여기 질소와 산소가 대기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어,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네 개의 층으로 나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하면 뭐야? 대륙권, 그다음에 뭐? 성층권, 그다음에 중간권, 열권 이렇게 나눴는데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여기 높이도 기억을 해야 돼요. 11km, 50km, 그다음에 80km, 1000km까지 이렇게 우리가 대기권으로 본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 각각의 특징 중에서 요 대류권은 가장 큰 특징이 공기가 대류한다. 그렇죠? 찬 공기가 위에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중간권도 이렇게 대류가 일어난다.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불안정한 기층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고 열권과 성층권은 대류가 없는 안정한 층이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어요. 넘어갑니다. 자, 복사 평형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파트가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복사 평형. 복사평형이라는 건 받은 만큼 돌려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물체가 열을 받으면 받은 만큼 돌려준다. 그래서 이 물체가 처음에는 받는 양의 열이 많다 보니까 온도가 처음엔 증가하겠지, 그치? 증가하다가 증가한 이 물체도 서서히 열을 내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열을 내보내다가 받은 양과 열은 얻은 양이 이제 같아지게 되면은 온도 변화가 더 이상 없게 되는 지금 현재의 지구와 같은 상태, 복사평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온도가 일정해지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복사평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음, 태양이 100을 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30을 반사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때 구름과 대기, 그다음에 지표 흡수하는 게 70이거든, 70. 이 70을 다시 우주로 방출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70을 흡수하고 70을 방출한다. 이 상태가 지금 우리가 실제 흡수한 양과 실제 방출한 양이 같았기 때문에 복사평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어, 그때 우리가 지표에서 얼마를 방출하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우주로 방출하는 거 빼고 지표로 30을 흡수한다 그러면 지표에서 방출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100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표가 방출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위돌 복사 에너지 요거 그림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 문제풀이에서 나올 거예요. 어, 이게 핵심이 뭡니까? 위도잖아, 위도. 위도. 적도지방. 적도지방은 에너지가 남는 거예요. 왜냐면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는다. 음. 태양 에너지 많이 받는다. 극지방은 태양 에너지를 적게 받는다. 빨간색이 받은 태양 에너지가 되는 거고, 남는 거를 얘들은 극지방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지구에서 내보내는, 그러니까 지구가 뜨거워지면 지구도 복사열의 형태로 내보내게 되거든. 내보낼 때 적도지방에서 받은 것보다 적게 내보낸다는 거지. 왜? 지구는 착하니까. 남는 에너지를 극지방아 가져가라 하면서 준다는 거예요. 극지방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부족한 에너지를 채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그래프 잘 봐주시고요. 온실의 효과와 지구 온난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포화 수증기량이 나오죠. 여러분들 포화 상태 해석하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 그렇죠? 우리가 공기 1kg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양을 우리가 포화 수증기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은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 양을 말하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25도씨에서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여기 20g이다라고 한다면 5도씨에서는 최대 들어갈 수 있는 게 5.4g밖에 안 돼.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그 방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도 최대로 증가한다라는 거죠. 이 포화 수증기량에 영향을 주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온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그 방의 온도가 올라가면 최대로 품을 수 있는 수증기 양도 같이 증가한다라는 거.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에 영향을 주는 건 온도다라는 거 함께 기억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슬점이잖아, 이슬점. 이슬점. 네. 이슬점은 뭐냐면 어떤
공기를 냉각하다가 포화 상태가 될 때 그때의 온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이슬점이라고 이야기죠. 자, 이슬점에 영향을 주는 건 뭐죠? 어, 지금 현재 들어있는 실제 수증기 양이 이슬점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같은 여기 가로선에 있는 애들은 전부 이슬점이 어때? 같은 거야. 그렇죠? 여기 C점이 이슬점이 15도고 여기 D점이 있다 그러면 D점의 이슬점도 15도. 왜? 현재 들어있는 수증기량이 같으면 냉각할 때 포화 상태가 되는 온도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슬점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수증기 량과 관련 있는 건 뭐다? 이슬점이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 줘야 돼요. 이 두 가지 온도와 영향 있는 건 포화 수증기량, 실제 수증기량 관련 있는 건 이슬점. 이 두 가지를 함께 기억을 해 줘야 된다. 보겠고요. 다 나와 있는 거야. 습도랑 이제 문제 풀면서 해볼게요. 넘어갑니다. 자, 구름의 생성 과정 간단하게. 자,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구름은 사랑입니다. 그랬죠? 구름은 사랑입니다. 어떻게? 공기 상승하면서 단열 팽창하면서 기온이 하강합니다. 어디에 도달합니다? 이슬점에 도달합니다.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합니다.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넘어갑니다. 자,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 넘어갑니다. 자, 구름의 모양 저군형, 솟구친 구름, 층운형, 퍼진 구름 넘어갑니다. 너무 빨리 넘어가요? 왜? 빨리 문제 풀어야지. 자, 그다음에 병합설과 빙전도 중요하죠. 자, 병합설은 뭐예요? 물방울들끼리 합쳐진다. 이게 병합설이죠. 무거워지면 떨어진다. 그러니까 따뜻한 곳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열대 저위도 지방에서 떨어지는 비가 내리는 이론. 이게 병합설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위도 지방이나 고위도 지방은 빙정설로 인해서 눈과 비가 내린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 빙정설이라는 건 눈과 얼음이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0에서 40도 이 중간 파트가 중요한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바로 얼음 알갱이, 빙정이 존재하고요. 여기에 물방울에서 증발한 누가 달라붙는다? 수증기가 달라붙는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이 달라붙는 게 아니에요. 수증기가 달라붙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수증기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얼음, 빙정과 얼음 알갱이와 물방울이 존재하는 거야. 잘 보세요. 이건 뭐냐면 존재하고 있는 거야. 이 사이에 얼음과 물방울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눈이 만들어지는 것은 물이 달라붙는 게 아니라 뭐가 달라붙는 거다? 이 안에서 수증기가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중요하다. 수증기가 달라붙어요. 그래서 얼음이 커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기압. 자, 기압이라고 하는 건 공기가 작용하는 힘을 말하는데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작용을 하죠. 그래서 토리첼리가 뭘 이용해서 수온을 이용해서 실험을 했다. 근데 수온 기둥으로 실험을 했는데 이 수은 기둥이 꽉 채워놓은 다음에 떨어뜨렸는데 이 수은 기둥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더라. 자, 왜 안 떨어졌을까? 바로 밖에서 누르는 대기의 압력, 이 기압과 이 안에서 누르는 수은의 압력, A와 B가 어떤 거야? 같아진 거죠. 그때 우리가 1기압이라고 하는 건 대기가 누르는 압력을 1기압이라고 하는 건데 이 1기압은 그래서 76cm Hg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은 기둥으로 76cm가 나왔기 때문이죠. 자, 요거를 다른 기호로 바꾸면 760mm Hg라고 하는 거죠. 수은이 Hg니까.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얘는 물기둥으로 따지면은 약 10m에 해당하는 압력이고 공기로 따지면은 우리 대기권 1000km에 해당하는 압력이고 마지막으로 1013 헥토파스칼과 같은 압력이 바로 뭐다? 1기압이다. 그래서 두께나 기울기에 관계없이 높이는 동일하다라는 이야기 했었고요. 굵기나 기울기에 관계없이 높이는 동일하다라는 얘기 했었고 여기 밑에 보면 일기압은 전부 이렇게 동일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기압은 당연히 공기 압력이기 때문에 공기가 공기 입자수가 많으면 기압도 높아지는 거고요. 공기 입자수가 적으면 기압도 낮아지게 되는 건데 우리가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 입자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기압이 떨어지는 거죠. 어, 높이 올라가서 기압이 떨어지면 수은 기둥의 높이 역시 낮아지고 기압이 높아지면 수은 기둥의 높이 역시 같이 함께 높아지는 거죠. 넘어갑니다. 자, 바람. 바람은 항상 어디서 어디로 분다? 기압이 높은 곳, 즉 고기압에서 어디로 분다? 저기압, 기압이 낮은 곳으로
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압이 높은 곳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공기가 많다는 거야. 그치? 공기가 많은 곳에서 공기가 적은 곳으로의 흐름이 바로 바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람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열을 받았을 때 차등 가열, 가열되는 정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모래가 더 빨리 가열되고 물이 천천히 가열되는 것처럼 이런 온도 차이가 먼저 생기면 온도 차이가 무슨 차이를 만들어? 기압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도가 냉각이 되면은 공기가 하강을 하게 되고 하강하면서 여기에 무슨 기압이 많아지면 고기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된다라는 이야기 했던 거고요. 그래서 해풍과 유풍, 음, 중요하죠. 우리가 낮에는 낮에는 육지가 빨리 가열되면서 공기가 상승하죠. 상승한 공기가 순환하면서 바다로 떨어지죠. 자, 지금 차등 가열이 된 거죠. 육지가 빨리 가열되니까 육지의 공기가 위로 상승하는 거야. 이 상승한 공기가 있는 곳은 무슨 기압이 되는 거야? 공기가 줄어드니까 저기압. 하강한 곳에는 공기가 많이 모여드니까 고기압.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분다. 이 바람을 우리는 무슨 바람이라고 한다? 해풍이라고 부르는 거죠. 바다에서 부는 바람. 육풍은 반대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대륙과 해양이 있을 때 여름철이라고 보면 여름철이라고 보면은 대륙에서 대륙이 더 빨리 가야 되니까 대륙에서 이렇게 상승하겠고 상승한 공기가 바다로 가서 떨어져서 바다 쪽이 무슨 기압? 고기압이 되는 거고 요 대륙 쪽이 상승 기류를 가지면서 저기압이 되니까 바람이 이렇게 남동 계절풍이 분다라는 이야기 했던 거죠. 겨울에는 북서 계절풍이 부는 거고 빨리 문제 풀고 싶지 그지? 자 그럼 기단. 자, 기단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의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 기단이 4개가 있죠. 이렇게 시베리아 기단, 양쯔강, 오호츠크의 북태평양. 각각이 이제 한랭 건조, 온난 건조, 한랭 다습, 고온 다습한 기단이다. 라는 거. 자, 전선.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서 생기는 면을 우리가 전선면이라고 하고 여기서 보면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났어. 그때 이 면 있죠, 면. 이 면을 우리는 전선면이다라고 하는 거죠. 공기가 닿는 면. 어, 차가운 컵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처럼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은 그 안에서 구름이 생겨요. 그런 면을 전선면 이렇게 얘기하고 이때 전선면이 지표와 만나는 선 있죠. 지표와 만나는 선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선면과 전선이 뭔지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때 한랭전선, 온난전선, 폐색전선, 정체전선이 있죠. 음. 자, 한랭전선은 한랭, 차가운 애가 오는 거예요. 어디로? 따뜻한 공기 쪽으로. 차가운 애가 오니까 훅 따뜻한 공기 아래쪽으로 파고드는 거야. 차가운 공기 무겁죠. 파고드니까 따뜻한 공기는 엄마야 하면서 위로 뜨는 거야. 그러면서 뜨면서 구름이 솟구친 구름이 생기죠. 무순형 구름이 생긴다. 저근형 구름이 생긴다. 저근형 구름은 무슨 비를 내리죠? 소나기를 내리죠. 그래서 경사가 어때요? 굉장히 가파른 상태의 전선면을 만들게 된다. 이게 무슨 전선? 한랭 전선. 이때 한랭 전선을 표시할 때 이 아래쪽에서 전선을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죠. 자, 한랭 전선이 지나고 나면 차가워지는 거죠. 그 얘기들이 써 있는 것이고 속도가 빠른 전선이죠. 자, 온난 전선은 온난, 따뜻한 공기가 다가온다는 거지. 따뜻한 공기가 다가오면서 찬 공기 쪽을 다가가는 찬 공기는 무겁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가 이 찬 공기를 위쪽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음. 그러면 얘는 층운형 그룹이 생기면서 지속적인 비가 내리고 느리고 지나가면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전선이 바로 온난 전선이고. 이렇게 두 전선이 한랭과 온난 전선이 함께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온대 저기압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 앞쪽에는 지금 온난 전선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난 전선이니까 요런 그림이겠죠. 요런 그림. 온난 전선. 그래서 이 C 지역, 여기 C 지역은 지금 현재 여기거든요. 이 C 지역은 여기. 이 C 지역은 지금 현재 어, 온난연선이 딱 오기 직전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은 아직은 찬 공기가 있고 이 온난연선이 찬 공기 위로 지나가면서 층운형 구름을 만들었어요. 따라서 이 C 지역은 지금 현재 무슨 비가 내릴까? 층운형 구름에서 지속적인 비가 내리고 있는 지역이 되겠죠? 이 B 지역은 아직은 따뜻한 공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온이 높고 날씨가 맑다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고 요 A 지역은 지금 현재 한랭 연선의 뒷부분이거든. 한랭 연선이 이게 치고 들어오잖아, 그렇지? 그럼 저근형 구름이 생긴 데가 A 지역이야. 그러니까 A 지역은 지금 무슨 비가 내리겠어?
소나기가 내리고 있겠지. 음,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어, 바람이 부는 것도 우리가 남동풍, 남서풍, 북서풍이 분다라는 거 이야기했어요. 자, 그다음에 일기도. 일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기온이나 기압, 풍향, 풍속, 고기압, 저기압, 전선 등을 지도에 표시한 건데, 특히 이제 여름철하고 겨울철이 시험이 잘 나온다고 그랬죠? 여름철에는 이런 장마전선이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 되겠고, 겨울철에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세로선이 있으면 겨울철이야. 왜냐면 시베리아 기단이 고기압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거든. 그래서 얘는 서고 동저, 저기압이 동쪽에 있죠. 그래서 서고 동저의 기압골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 여름철은 여기 북태평양 기단이 고기압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도 함께 봐주면 되겠어요.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죠. 했습니다. 자, 이제 해서 문제풀이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2-1의 첫 번째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들 풀어서 채팅창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1번 풀어보세요. 자, 화면 보고 풀어도 되고요. 저기 여러분들이 프린트 한 사람들은 프린트해서 문제 보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올려보세요. 1번의 정답 몇 번일까요?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시험 보는 거 여러분들 지금 시험 보는 거 나랑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공기는 질소와 산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지? 그 다음에 약 1000kg까지를 우리가 기권으로 본다고 했고, 이 온실 효과를 주는 게 공기라고 했죠.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음, 이 라디오 존대는 우리가 안 배웠지만, 이게 그 위에다가 띄우는 풍선 같은 이 기구, 열기구 같은 거예요. 여기에 이제는 기온과 습도 장치를 해가지고 띄워가지고 그 기권에 기온과 습도를 측정하는 장치를 라디오 존대라고 합니다. 지금 처음 나왔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아보면 되겠고 정답은 2번 되겠어요. 고르게 분포하지 않죠. 위로 올라갈수록 희박해지는 거지, 그치? 답은 2번 되겠어요. 잘했습니다. 쉽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층상 구조네요. 30초 드리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여러분이 정답이 좀 빠르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 정답이 아닌 것까지 다 읽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검토할 때. 왜냐면 내가 너무 쉽게 풀면 또 답이 아닌 것도 있어요. 이건 물론 쉽게 풀리지만요.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대류 현상과 수증기가 많이 일어나는 곳은 여기 디귿이 되겠죠. 하지만 기억도 대류 현상은 일어나긴 하죠. 네, 잘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3번 풀어보세요. 30초 드립니다. 몇 번일까요? 네, 3번의 정답은 5번인데요. A하고 C층은 둘 다 대류가 잘 일어나는 층이라고 했었죠. 대류는 다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B층. B층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성층권의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A층의 기온 분포는 지구 복사 에너지, D층의 기온 분포는 태양 복사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 요것 때문에 많이 헷갈렸을 것 같은데, 요 A층에서 온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구에서 이제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여에너지가 위로 올라갈수록 적게 도달하잖아?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는 것이고, 요 D점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열권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지구 복사율은 거의 영향을 안 받아요. 여기는 태양과 가깝기 때문에 태양 복사율을 많이 받아서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답은 5번 되겠어요. 잘했습니다. 4번 넘어갑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자, 요거 많이 봐가지고 금방 하겠죠? 바로 답 나올 것 같은데 5번 풀어보세요. 그럴 줄 알았어. 어, 빨리 나올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자, 오존층이 없다면 잘했습니다. 오존층이 없다면 원래 오존층이 있으면 이렇게 흡수하는 것 때문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건데 여기 오존층이 사라졌다 그러면 여기 사라졌다 그러면 올라가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열권에서 상승하는 거죠. 따라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복사평형 가볼게요. 자, 8번. 8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구와 달에서의 복사평형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8번. 30초 드리겠습니다. 몇 번일까요? 네. 복사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일정하지만 이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받고 주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이 열 에너지를 주고받는 거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멈춰 있는 게 아니죠. 따라서 에너지가 이동하지 않는 게 아니라 평형을 이룬 것이지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고받는 게 계속해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동을 하고 있는 거고, 자, 달 같은 경우에 대기가 없잖아요. 대기가 없으면 더 낮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복사평형 실험에서 이런 실험이 있어요. 자, 여기에 공이 있고 여기에 공이 있어요. 둘이 똑같아. 크기도 모양도 똑같아요. 근데 여기다 이제 우리 전구로 열을 가한다. 그랬을 때 A와 B의 온도 변화를 관찰해 보자. 그래프로 그리시오.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되냐? B는요, 가깝잖아. 가까우면 열 에너지를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온도가 더 높은 곳에서 평형을 이룹니다. 이게 B예요. B는 열도 많이 받고 내보내는 것도 많이 내보내. A는 열을 좀 덜 받고 덜 내보내요. 머니까. 그래서 A는 덜 받고 덜 내보내니까 A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으면 더 빨리 복사평형에 도달합니다. 멀리 있으면 더 늦게 복사평형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 같이 볼 수 있었죠. 자, 지구는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평균 기온이 일정하다. 평균 기온이 일정한 이유가 바로 복사평형 때문이고요. 복사에너지 끊임없이 받고 있고 지금 현재 지구는 70% 흡수하고 방출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넘어갑니다. 잘했어요. 자, 9번. 여러분들 이런 그림 좀 어려워하잖아. 자, 9번 풀어보겠습니다. 9번. 대기가 없을 때와 대기가 있을 때의 복사 평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음, 대기가 있을 때 당연히 복사 평형의 온도가 높아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풀어보겠습니다. 9번 풀어보세요. 네, 다 5번이에요. 5번 아닐 수도 있어. 모두가 5번이라고 할 때 나는 5번을 안 하겠다 하는 친구 없나요? 네, 5번 맞습니다. 잘했어요. 자, 평형 온도는 나아가 더 높아야지, 그치? 왜냐면 나가려는 이 지구 복사열을 아래로 흡수하잖아. 그치? 이 흡수하는 이 효과가 무슨 효과? 온실 효과. 온실 효과 때문에 평형 온도가 높은 거고. 자, 가도 마찬가지고 나도 여기 가나 나 둘 다 마찬가지로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니까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같아야 되겠죠. 음. 이 온실 효과 일으키는 기체가 바로 이산화탄소가 주범이 되니까 맞죠? 오케이, 맞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자, 이제
이런 문제. 자, 13번. 여러분 이런 거 좀 어려워하잖아. 13번 풀겠습니다. 13번. 쉽지 않습니다. 풀어보세요.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을 다 외우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겠네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 좀 어렵죠? 네, 잘했어요.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 음. 자, 우선,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이 들어와요. 100이 오는 100을 이제 보내는데, 우리가 지표와 대기에서 30을 튕겨낸다고 그랬어요. 튕겨내는 양은 30이다. 음. 그러면 지구가 실제로 흡수하는 양은 얼마겠어요? 70인데, 그 70 중에서 지표에 50을 흡수하고요. 그 다음에 대기에 20을 흡수하겠죠. 음. 그러니까 실제로 흡수한 양이 70이기 때문에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면은 지구 복사 에너지 이 D, 우주로 내보내는 이 양이 얼마야 돼요? 70이어야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이때 요 지표에서 방출하는 걸 100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100이라고 했을 때, 대기에서 방출하고 지표에 흡수되고, 이 지표에 흡수되는 요거, 여기. 요 화살표가 바로 무슨 효과? 온실 효과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네. 자, B는 20%다. 맞죠? A, B, C를 합치면 100이다. 맞죠? C와 D가 같지는 않죠? C는 30이고 D는 70이니까요. 자,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에너지 양은 같아야 되지. 따라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자, 14번 풀어보겠습니다. 시작. 음, 좋아요. 자, 마찬가지로 반사하는 거 얼마? 30. 지표에 흡수하는 거 50. 대기와 구름에 흡수하는 거 20. 자, 함께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총 70을 가지고 온다. 그럼 D로 내보내는 거 얼마? 70. 그죠? 이렇게 반사하고 70을 흡수하고 70을 내보낸다. 그때 이 지표로 방출하는 우리가 지구에서 방출했는데 우주로 방출하는 거 빼고 다시 지표로 보내는 이 가가 바로 무슨 효과다? 온실 효과다라고 했어요. 자, D는 70이고요. C는 50이니까 같지 않죠. 음. 자, 가 과정으로 온실 효과 나타나는 거 맞고요. 지구 온난화의 원인. 온난화의 원인은 이 A가 아니라 바로 요 가가 되겠어요. 가. 가가 바로 온난화의 원인이 됩니다. 반사량과 관계 없습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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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9번 문제. 굉장히 나올 수 있는 문제네요. 19번 풀어보겠습니다. 19번이에요. 풀어보세요.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적외선 등은 태양에 비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컵은 지구의 비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사평이 이루어지는 걸 관찰할 거니까 기억 맞고. 자, 더 이상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흡수하고 방출하는 게 같은 거고요. 자, 이 디귿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거리가 달라지면 평행에 도달하는 시간도 달라지고 온도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틀렸죠. 자, 알루미늄 컵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온도 낮아지고 시간도 늦어집니다. 그렇죠? 따라서 답은
기억과 리을. 2번 됩니다. 잘했어요. 자, 22번. 지구 온난화와 온실효과에 비교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쉽지만 실수로 틀릴 수 있어요. 풀어보겠습니다.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 자, 온실효과가 나쁜 게 아니죠. 온실효과 되 좋은 거예요. 지구온난화가 나쁜 거지. 온실효과가 극대화된 게 지구온난화죠. 자,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온실기체라고 합니다. 자, 온실기체에 뭐뭐 있는지 알아야 돼요. 2번 별표 치시고 수증기 온실기체입니다. 여러분, 이거 물어볼 수 있거든요. 자, 주관식 보는 학교에서 온실기체 세 가지 쓰세요 하면 써야 돼. 수증기도 깁니다. 자,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메테인, 이 세 가지가 온실기체 되겠고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오존, 오존도 온실기체예요. 오존. 자, 3번. 지구온난화는 온실효과가 강화되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맞죠? 강화된 거예요. 온실효과가 강화된 거. 자, 자, 4번이 틀렸는데 얼핏 보면 맞을 수도 있어. 온실효과.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흡수한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구 복사 에너지를 대기가 흡수해서 되돌려보내는 양이 바로 온실효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어 하고 자, 24번 이거 하나만 풀까요? 자, 24번 이거 하나만 풀어볼게요. 24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와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를 비교하는 문제예요. 몇 번일까요? 나무를 심는 것과 지구 온난화 속도와 관계가 있을까요? 자, 1번 맞죠? 이산화탄소는 온실기체. 당연히 맞고. 자, 디귿. 이산화탄소 농도와 평균 기온이 대체로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그래프를 보면 기온과 이산화탄소의 그래프가 거의 비슷하잖아. 자, 문제는 여기 니은인데, 나무를 많이 심어서 온난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까? 네, 있죠. 왜냐면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광합성을 하잖아. 광합성이라는 게 뭐예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로 바꿔주는 작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양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답은 니은도 맞아요. 답은 5번. 여기 답에 여러분들 기억 디귿이 있었으면 좀 헷갈렸으려나? 답에 기억 디귿이 없어갖고 바로 고민 없이 5번 고른 것 같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드디어 나왔다. 대기 중에 수증기.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는 건데, 어렵지 않게 잘하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이 문제는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이 그래프는 무조건 나와요, 여러분들. 시험 범위라고 하면. 자,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큰 애를 누구냐? 포화 수증기량은 무조건 뭐에만 영향을 받는다? 온도, 기온. 기온에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높아지는 거죠. 따라서 가장 포화 수증기량이 큰 것은 기온이 가장 높은 이 공기가 되는 거예요. 이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은 30도에서 지금 30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온도가 제일 높은 녀석이 포화 수증기량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슬점 아까 얘기했죠. 이슬점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 실제 수증기 양에 영향을 받는다. 실제 수증기 양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A의 이슬점 어디예요? 여기 만나는 점이니까 10도. B의 이슬점도 10도. 왜냐면 A하고 B는 지금 현재 수증기량이 같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C와 E의 이슬점도 얼마가 되겠어요? 20도가 되는 거고 D의 이슬점이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현재 들어있는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은 거예요. 따라서 E와 D가 되겠네요. 답은 5번 되겠습니다. 네. 학습지 이거 말하는 거죠. 지금 보내준 거, 단톡방에다가 올려드렸었는데, 저기, 잠시만요. 아, 이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잠깐만, 선생님 지금 DM 중이에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1분간 휴식. 자, 이거 학습지 보내줄까요? 어떻게 보내주지? 단톡방에? 아니면은, 지금 여기, 이 컴퓨터는 못 보내거든. 그러면은, 카톡으로 보내줄게요. 카톡으로 보내주면 되나요? 벤톡, 오케이, 알았어요. 네, 좋아. 우리 이 비밀 대화야지, 비밀 대화. 나는, 음, 잠깐만. 얘기할 뻔했다. 잠깐만요. 잠깐만. 잘못 보냈다. 우이? 잠깐만, 여러분. 1분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아,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할게요. 자, 그렇다면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잘 안 보일 텐데, 여기 이렇게 해줄게요. 자, 2번 문제 풀어보세요. 30도씨의 공기 2를, 2kg을 10도씨로 냉각할 때 얻을 수 있는 응결량. 자, 응결량이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죠. 응결량은 무조건 나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 30도씨의 공기, 2의 공기를 10도씨로 냉각한대요. 네,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이 공기를요, 10도씨로 냉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냉각하면은 이 공기가 어디로 가는 거야? 이렇게 내려가서 수증기는 그대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14라는 수증기가 있는데, 지금 10도씨로 냉각을 한 거죠. 30도에서. 그럼 여기로 가는 거지. 가서 10도씨에서는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지금 얼마냐면 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차이만큼이 뭐가 돼야 된다? 바로 응결돼야 된다. 물방울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얼마입니까? 14에서 7 빼니까 7g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요거는 공기 1kg일 때 7g인데 지금 문제에서는 얘 공기 2kg일 때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7g의 두 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14g이 응결되는 거죠. 따라서 14g이 되는 겁니다. 잘했어요. 자,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번. 좀씩 어려워지네요. 풀어봅시다. 네, 4번 같이 풀어볼게요. 네. 지금 공기 B와 C의 이슬점이 같느냐? B의 이슬점 20도, C의 이슬점도 20도, 그죠? 같다. 맞고요. 30도 C에서 A와 C 공기는 호화수증기량이 같냐? 어,
포화수증기량은 온도에만 영향을 받는 거니까 30도에 있는 A와 C는 둘 다 A의 포화수증기량 30도이기 때문에 최대 들어갈 수 있는 거 27.1, C도 최대 들어갈 수 있는 거 여기가 되겠죠? 27.1. 온도가 같으면 포화수증기량 같다고 했지. 따라서 니은도 어떻다? 맞다. 디귿. 자, C 공기 1kg을 10도씨까지 냉각하면, 자, C 공기 1kg, 어차피 1kg 기준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10도씨까지 냉각한다 싶으면 10도씨까지 가세요. 가면, 나는 지금 현재 14.7이 들어있는데, 10도씨가 되면서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7.6밖에 안 돼. 그러면 이 차이는 7.1g은 어떻게 돼야 돼? 응결이 돼야 돼. 이게 물이 생겼다는 뜻이죠. 맞죠?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고요. 자, 이 습도 문제 풀어볼게요. 습도, 상대 습도. 자, 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9번부터 합시다. 9번 풀어볼게요. 상대 습도입니다. MSJ님은 누구예요? 아이폰님은 누구예요? 개인톡 주세요. 이름 알려주세요. 음. 자, 어이구 잘하네. 좋아요. 아하, 알겠습니다. 네. 그러네. MSJ 이름이네. 아, 아이폰? 오케이, 땡큐. 자, 잘했습니다. 같이 봅시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했네요. 자, A의 상대 습도. 자, 이 포화 상태에 걸쳐 있으면 습도는 무조건 몇 퍼센트야? 100%죠. 왜? 습도라는 건 뭡니까? 지금 현재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 분의 지금 현재 들어있는 수증기량이 습도거든. 그쵸? 자, 상대 습도라는 거 여러분들이 까먹은 사람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포화 수증기량분의 지금 현재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을 해준 게 상대 습도기 때문에 이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이 같으면 얘는 100%가 되는 거죠. 따라서 A의 상대 습도가 항상 높은 것이고 C의 습도는 지금 50% 나오죠. 해보면 20분의 10이니까요.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자, 12번 좀 어렵다. 풀어보세요. 이건 좀 어렵다. 자, 이런 문제 친구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어렵습니다. 이 문제. 근데 이거를 잘하는 친구는 정말 그래프와 포화승량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런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서 그리면은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자, 현재 기온이 몇 도다? 25도다. 그리고 10도에서 이슬이 맺혔다. 자, 10도에서 이슬이 맺혔다는 뜻은 뭐냐면 10도씨가 뭐냐면 이슬점이라는 거예요. 음. 그럼 우리는 이슬점이 주어졌다는 건 뭘 알 수 있냐면 실제 수증기의 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슬점이 실제 수증기 양을 정해주는 거니까. 따라서 현재 기온을 알려줬다는 거는 뭘 알려줬다는 거냐면 포화 수증기량을 알려줬다는 거죠. 그럼 포화 수증기량을 알고 실제 수증기량을 알면 습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면 편합니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를 그리세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시고 포화수증기량 곡선은 기온에 따라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그치? 기온에 따라서 수증기 양이 올라가게 될 텐데 포화수증기량이 올라가게 될 텐데
현재 기온이 25도라고 했잖아. 그럼 현재 기온 25도를 찍으세요. 여기 25도다라고 해봐. 그럼 현재 기온 25도니까 얘는 지금 여기 어딘가에 있는 상태다라는 뜻이고 10도가 이 실점이다라는 거는 여기 10도가 지금 이 실점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얘는 냉각시키다 보면은 10도가 포화 상태가 되는 그때의 이 A점의 상태라는 뜻이죠. 그쵸? 그럼 A점은 지금 그럼 여기 수증기량이 그럼 과연 얼마겠느냐? 여기 수증기량을 알면 되는데 여기 얼마 들어있다는 거냐? 지금 현재 이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찾는 거냐? 표에서 이 실점이 10도라는 건 10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현재 A의 수증기량이라는 거죠. 따라서 요 10도씨에서 9.4라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요게 얼마라는 거예요? 10도씨에서. 요게 9.4라는 거잖아. 따라서 요게 9.4라는 거니까 지금 현재 A가 얼마 들어있다는 거냐면 A가 9.4g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수증기가. 왜냐면 10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9.4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음. 그래서 지금 현재 9.4가 들어있다는 것이고 25도씨에서 그럼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냐? 여기 25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 써 있잖아. 23.1. 그럼 여기가 얼마다? 여기가 이 점이 얼마다? 23.1이라는 뜻이죠. 자, 다시 현재 기온이 25도다. 그러면 25도에서 포화수증기량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얘의 이슬점, 즉 이슬이 맺힌 온도가 10도다. 그러면 10도에서 포화 상태 된다는 뜻이야. 그럼 10도에서 포화 상태가 되면 9.4g이라는 게 나와 있는 거야. 따라서 그거는 지금 현재의 수증기량을 알려준 거예요. 따라서 습도는 포화수증기량 분해. 여기 포화수증기량 얼마? 23.1분의 얼마? 9.4 곱하기 100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2번을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이 4번이 나옵니다. 잘했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프로 한번 적용해서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좀 어렵죠? 12번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좋아요. 넘어갑니다. 자, 구름의 생성 과정 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쉽지만 나올 수 있는 문제. 아니, 넘어가자. 이거 10분 여러분 해보세요. 넘어갑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이 실험, 구름 발생 실험 문제거든요. 자, 21번 해봅시다. 시작.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좋아요. 네, 잘했습니다. 자, 요 페트병 실험은 뭐냐면, 요 압축 펌프, 가압 펌프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가압이라고도 하는데요. 누르면 공기가 들어가는 거야, 이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면 공기들이 막 밀집되잖아. 사람이 모이면 덥듯이 공기들이 밀집되면 더워져요. 그래서 공기의 입자수가 많아지면, 여기 안에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올라가요. 자,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포화 수증기량 곡선으로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이 곡선과 움직임을 같이 생각해야 되거든. 기온이 올라가면은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면서 습도가 낮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맑아지는 거야. 이게 맑아져요. 그 상태에서 뚜껑 딱 열면은 공기가 갑자기 바깥으로 쑥 빠져나가는 거지. 빠져나가면서 뭐가 일어나? 단열 팽창. 자, 팽창이 되면은 기온이 어떻게 된다? 하강.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어 여기까지 갔던 공기가 기온이 하강하면서 뚝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응결이 일어나는 거지. 그 응결이라면 얘가 뿌옇게 흐려지는 거예요. 바로 구름 생성 과정을 실험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21번에 보게 되면 답은 3번 되겠어요. 자, 23번 문제. 빙정설과 관계된 문제네요. 자, 23번 문제. 풀어보세요. 온도를 잘 봐야 돼. 0도씨, 마이너스 40도씨 있잖아. 그럼 무슨 설? 빙정설. 비가 내리는 원리죠. 23번 문제 풀어보세요. 어,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 다 준비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속도 너무 빠르지 않죠? 네. 시험이 내일 모레니까.
자, 보겠습니다. 네, 빙정설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저위도 지역이 아니라 중위도 고위도 지역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었고, 물방울들이 합쳐지는 건 병합설이라고 그랬고요. 그치? 바로 이 비층에서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 중요하다고 그랬죠. 수증기가 달라붙어져서 무거워져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마지막 기압과 바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풀어보겠습니다. 자, 좀 헷갈린가요? 좀 헷갈리죠?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 A 지역은 흐린 날씨를 보인다. 자, 공기가 하강하니까 이쪽은 기압이 높아지면서 고기압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위에 있던 공기가 사라지니까 여기는 맑아져야 되죠. 틀렸고요. 자, B 지역에 상승하는 공기는 기온이 하강한다. 어, 상승을 하면은 무조건 상승하면 여러분들 단열 팽창하면서 기온이 떨어진다 그랬죠. 기온이 떨어지니까 여기서 응결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야. 답 2번이고요. 바람은 A에서 B로 불어야 되겠죠. 틀렸고요. 자, A 지역에서의 바람. 자, 고기압. 우리 고기압 바람 기억하자. 고기압. 여러분들 오른손 법칙 생각하면 편해요. 오른손 법칙 어떻게? 자, 오른손 엄지가 있고 내 손가락이 얘를 휘감는다. 그러면은 이 엄지손가락이 상승 기류. 그러고 바람이 부는 방향이 요게 엄지가 들어가는 방향이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고기압은 하강 기류잖아. 하강 기류. 하강 기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 불어 나간다. 불어 나가는 거죠. 자, 수은 기둥의 높이는 A 지역보다 B 지역에서 높다. 자, 고기압에서 기둥이 값이 높아지는 거니까 틀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시험이 잘 나와요. 이 문제도 시험 나올 수 있어요. 오늘 푸는 것 중에서 학교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실험을 왜 하느냐? 여기다가 향을 폈어요. 향연기가 이렇게 막 날 거란 말이야. 그치? 바람이 부는 원리를 우리가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왜? 한쪽에는 얼음물, 한쪽에는 따뜻한 물. 자, 그러면 이 얼음물은 여기가 온도가 낮겠지. 온도가 낮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가 하강을 하죠. 이렇게 하강. 공기가 하강을 하고,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은 공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 위에 있는 공기가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이 우리가 공부했던 고기압이 되는 거고, 왼쪽이 저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뭐가 불어요? 바람이 이렇게 불겠지. 그럼 향연기가 왼쪽으로 이렇게 부는 거야.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실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아보는 거냐? 기온 차이가 무슨 차이를 불러온다? 기압 차이를 불러오고 이 기압 차이가 뭘 만든다? 바람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의 발생 원리를 알 수 있고요. 향연기는 얼음물 쪽에서 부는 것이고, 기압이 따뜻한 물 쪽이 더 낮은 것이죠.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자, 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 바람 있잖아. 이 바람이 불 때 항상 요 아래쪽에서 부는 게 바람이에요. 위쪽에서 부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서 부는 게 바람이고 내가 여기 서 있으면 이 바람을 느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바다 쪽이 지금 하강 기류니까 바다 쪽이 무슨 기압? 고기압. 육지 쪽이 무슨 기압? 저기압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4번. 틀린 거.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거죠. 틀렸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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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단. 자, 좀 시간이 걸리죠. 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나라의 주변에 있는 이 기단들은 크게 이렇게 가로줄로 나누면은 공기가 아래쪽이 따뜻하죠. 위쪽은 차갑고 그래서 여기 위쪽은 둘 다 한랭한 기단이다라고 할 수 있고 아래쪽은 따뜻하다. B는 온난하다. D는 더 밑이니까 고온, 온도가 높다는 거고 습도를 따지게 되면은 육지에서 만들어진 건 A하고 B는 건조한 기단이다. 건조한 기단이다. 자, C하고 D는 습하죠. 다습하다. 다습하다. 바다에서 만들어졌죠? 그때 이 C가 바로 뭐예요? 오호츠크의 기단. D가 뭐예요? 북태평양 기단. 자, C가 언제 영향을 주냐면 우리나라 초여름에 영향을 주고 D가 우리나라의 한여름에 영향을 주거든. 그래서 얘가 내려왔다가 영향을 주고 있을 때 이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기단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에 정체전선을 만들게 되는데 그 정체전선이 바로 뭐야? 장마전선이 되는 거죠. 장마전선. 그래서 이렇게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싸우는 거지. 자, 그래서 답은 5번인데 성질이 지나면 위치가 바뀌면 시간이 지나면 그 있는 곳의 위치에 따라 또 성질이 바뀝니다. 따라서 틀리겠어요.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기단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온대저기압 시작. 네, 온대저기압 그림을 잘 보면은 이 오른쪽은 온난전선, 왼쪽은 한랭전선이죠. 같이 보게 되면 20번의 답은 5번인데요. A 지역은 소나기가 내리겠지, 그치? 소나기. C 지역은 지속적인 비. B는 맑아야 되겠죠?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바로 옆에 있는 2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위에서 본 모양입니다. 네, 같이 풀어볼게요. 음, 네, 중요한 문제예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A 지역은 지금 현재 여기가 한랭연선이니까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 C 지역은 온난연선이니까 넓은 지역에 걸쳐서 지속적인 비가 내리고 있는 지역이죠. 음, 그래서 A 지역은 지금 맑지 않죠. 소나기가 내리고 있고 B 지역이 지금 맑겠지. C 지역이 바로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가 내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쪽이 지금 찬 공기고 B 지역이 지금 따뜻한 공기이기 때문에 이 온난화선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면은 C 지역도 따뜻한 공기가 들어간 영향이 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맞고 기억이 한랭, 니은이 온난이 되겠고 자, 5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에는 무슨 바람이 불고 있냐면 편서풍.
편서풍이 크게 이렇게 불고 있어요. 편서풍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선들이 대부분 오른쪽,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다. 답은 3번, 4번 되겠습니다. 자, 25번을 보면은, 자, 봐봐. 시험에 잘 나오는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여름과 겨울이라고 그랬죠? 이거 뭐야? 장마전선. 뭐야? 여름. 자, 우리나라의 세로선. 뭐야? 겨울. 끝났네? 풀어보세요. 네, 답은 5번인데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나오는 날씨는 봄과 가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틀렸고요. 자, 겨울철 맞고 시베리아 고기압 맞습니다. 답은 5번 되겠어요. 자, 23번 풀어보겠습니다. 온대저기압. 이제 온대저기압 박사님들 되셨죠? 약간 23번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 지역은 강한 소나기. 여기는 지금 한랭전선 강한 소나기 맞고요. 자, B 지역. 가전선이 통과한 후에는 이제 온난전선이 통과했기 때문에 여기가 따뜻한 공기잖아. 그치? 통과하면은 얘가 따뜻한 공기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통과했다는 것은 전선이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기온이 올라가야 되죠. 우리나라 현재 맑고 온화하다. 우리나라 여기 남한만 살짝 걸쳐놨네. 맞습니다. 답은 3번 되겠어요. 자, 24번 마지막으로 풀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계절이다? 자, 우리나라에 세로선 있으면 뭐다? 겨울이다. 끝났어. 자, 겨울의 날씨 고르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꽃샘추위는 언제? 봄에 잠깐 추워진다. 자, 서고 동저. 그렇죠. 서고 동저. 그다음에 시베리아 기단 겨울철. 따라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오! 여러분들 잘했어요. 이 단원 이 정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 충분히 얻을 수 있거든요. 네,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시험 보는 친구도 있을 텐데 다 화이팅 할게요. 시험 잘 보고 좋은 피드백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어요. 네, 도움 많이 됐죠? 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푹 쉬세요. 네, 고맙습니다. 시험 잘 보세요. 화이팅! 고마워요. 잘 가요. 네, 고마워요. 화이팅! 오늘 들어왔던 친구들 다 모두 시험 잘 볼 겁니다. 응원합니다. 안녕.